저는 매일 하기 때문에 매일 6시간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아 그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출석 안 하면 결석이고 학생들 늦잠 자거든요? 그럼 누구 시켜서 빨리 올라와가지고 문 두들겨! 그럼 막 문 두들기고 몇 명이지 생반에? 9명. 한 화면에 26명은 이렇게 깨울 수가 없다. 네. 자, 오늘 비룡소 TV와 함께하는 동화 소개 이렇게 3명이 모였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읽어주기 좋아하는 선생님 김진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작가를 양성하는 김수연 선생님입니다. 와. 네, 제가 제일 먼 데서 왔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온 산골쌤 최고봉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3권의 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3, 4학년 어린이들과 함께 읽으면 좋을 동화책 어떤 걸 갖고 왔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진양쌤이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망나니 공주처럼을 소개할까 합니다. 망나니. 네. 우리 동네에서 망나니는 굉장히 그렇죠. 안 좋은 뜻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공주 앞에는 보통 예쁜 단어가 붙는데 그렇죠. 망나니 공주라는 단어도 선택도 좀 이렇게 의아했고요. 제목 보면서 어떤 내용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이 친구는 망나니 치고는 굉장히 점잖고 굉장히 차분하고. 그렇죠. 근데 여기가 망나니 공주는 아니고요. 전에 내려오는 이제 전설에서 망나니 공주 이야기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망나니 공주처럼이군요. 네, 누구누구처럼. 네. 공주 이야기는 보통 저학년들이 좋아할 것 같기는 한데 이 책을 읽었을 때 의외로 내용이 저학년이 읽으면 저학년 수준에서 중학년은 중학년 수준에서 고학년은 또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어른들이 읽었을 때는 또 어른들 나름대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던질 수 있는 책이어서 이 책의 키워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뽑은 키워드는 전설, 우정, 도전, 성장. 우정, 도전, 성장은 워낙 어린이 책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이긴 하지만 이제 어떻게 풀어냈는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전설. 네, 전설. 그러면 혹시 네, 망나니 공주의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망나니 공주처럼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전설에서 벗어나서 성장하는 이야기예요. 우정은 어떤 내용인가요? 우정은 여기 등장하는 앵두 공주가 민가 체험을 가게 됩니다. 민가 체험에 가서 이제 그 서민들의 삶을 살아보고 알아봐야 된다고 해서 이제 공주가 거기 가게 되는데 그 집에서 만나는 자두라는 아이와 이제 또 우정을 쌓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도전하고 성장해 나가는지가 이제 전설과 맞물려서 되게 좀 촘촘하게 이야기가 잘 구성돼요. 고전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망나니 공주의 전설이 원래 앵두 공주가 알고 있던 것처럼 그 해피엔딩이 아닌 전설을 알고 있다가 나중에 해피엔딩인 러브 스토리가 또 이렇게 반전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기들이 펼쳐갈 미래는 그 기존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좀 새로운 틀을 깨어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는 좀 다르다 이런 그런 암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전을 뽑아봤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공주는 공주다워야 해서 모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압박감이 있었어요. 공주는 공주다워야 하기 때문에 마음껏 놀지도 못했고 진양쌤도 교사로서 제약받는 게 많잖아요. 네, 일상생활에 우리가 스스로 항상 자기 검열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품위 유지. 네. 그 단어 나와요. 네. 그래서 공주는 품위를 지켜야 하거든. 네. 그래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왕관의 무게와 견뎌야 되는 그 틀이 되게 무거웠을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앵두잖아요. 앵두 네, 공주.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성장을 하나요? 앵두 공주가 아까 말했듯이 그 고정관념에 갇혀서 품위를 지켜야 하고 스스로 이제 뭔가 다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민가 체험을 하고 자두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자두 할머니에게 들은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전혀 다른 결말의 그 전설을 듣고 나서 이제 뭔가 바꿔보려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앵두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곡선이 깔리고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열린 결말이죠. 네.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본 그림책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종이봉지 공주예요. 2002년 네. 제가 잊을 수도 없는데 2002년 2월쯤에 제가 그 책을 봤고 제가 본 첫 그림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때 느낌이 좀 비슷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주는 굉장히 교양 있고 우아하고 이렇게 또 내조해야 되고 종이봉지 공주가 그런데 이제 용의 습격으로 갑자기 옷이 다 불타고 네. 종이봉지를 입고 나타나서 네. 왕자를 구하러 가는 건데 내가 거기까지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 왕자가 너무 마지막에 자기를 구해준 종이봉지 공주한테 너 옷 다시 입고 똑바로 입고
오라고. 거기에 정말 그렇죠. 저 왕자는 문제다. 네, 진양 쌤 이 책에서 좀 감동적인 대목이 있으면 한번 낭독해 주시겠어요? 네.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할머니가 되면 손주들한테 이 이야기를 꼭 해줄 거야. 나도 망나니 공주처럼 새로운 전설의 주인공이 될 거야. 앵두가 다짐했어. 그 전설에 나도 나오는 거지? 자두가 물었어. 당연하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야. 이거를 읽고서 뭔가 학생들하고 나눌 되게 뒷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아이들한테서도 질문이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저라면 이걸 갖고 전설 만들기. 네, 맞아요. 전설 만들기도 할 수 있고. 네. 공주다움 또는 뭐 나다움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파는 제가 인상 깊었던 사파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여기가 앵두공주고 여기가 민가체험 갔을 때 이제 알게 된 자두인데요. 저는 이 자두가 입고 있는 옷도 주머니가 있는 이런 바지에 머리 스타일도 이래서 남자아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림만 봤을 때는. 근데 여자아이거든요. 여기서도 그 성역할이나 어떤 젠더에 대한 이야기도 좀 탈피해서 이제 나오는 거여서 요 사파도 좀 저희는 궁금했어요. 의견이 왜 이렇게 그렸을까? 의도적이지 네. 않았을까? 네. 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이번에는 수연쌤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책 들고 오셨나요? 제가 소개할 책은 비룡소 출판사의 꽝 없는 뽑기 기계입니다. 꽝 없는 뽑기 기계. 네, 제가 이 활동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최고봉 쌤이 엄청 추천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꼭 읽어보고 싶었는데 네. 이제 제목부터 사실 호기심이 많이 생기게 했어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추천했더니 확률에 관한 책인가요? 아니다. 수학 시간에 읽어야 돼. 네, 그렇지 않다.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동화거든요. 네, 한번 잠깐 보면요. 비룡소 문학상. 근데 비룡소 문학상이 굉장히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는 공모전이에요. 믿고 보는, 네. 그렇죠. 믿고 보는 책. 특히 이제 좀 따뜻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맞아요. 또 눈물을 좀 자아내기도 하는 그런 초등학교 한 2, 3, 4학년 또래가 읽기도 좋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어른이 읽기 저도 좋아요. 어른이 읽기 참 좋은 네. 부모여서 더 네. 감동이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꽝 없는 뽑기 기계를 자녀에게 읽어주다가 자기가 울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낭독하다 울컥할 것까지 걱정이. 네, 그렇군요. 자, 왜 이 책을 추천하시나요? 저는 상담 공부를 잠깐 했어요. 이게 깊이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교수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이 동화에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너무나 따뜻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화가 이렇게 쭉 끝까지 이어지는 게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저는 핵심 키워드로 이렇게 4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키워드가 조금 어둡긴 한데 이걸 이제 극복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는 트라우마, 두 번째는 기다림, 세 번째는 일상, 네 번째는 따뜻함으로 꼽아봤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아이가 희수라는 아이인데요. 이 희수라는 아이가 부모님을 잃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큰 트라우마로 남는데 그걸 이제 극복해가는 과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도 희수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기다려줍니다. 네. 계속 기다려주고 희수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이 정말 아름다운 동화로 나타난 책이거든요. 근데 스포를 해도 됩니까? 저 입이 너무 네. 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실 희수의 돌아가신 아빠예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처음에 네. 몰랐고 네. 끝까지 읽고도 사실 몰랐어요. 그냥 슬프구나 했는데 제 딸이 옆에 있다가 엄마! 나도 알았어 이러면서 제 딸이 먼저 딱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더 그 찡하게 밀려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희수가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 뽑기 기계 이렇게 드르륵 돌린 뽑기 기계에서 그 1등을 뽑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희수도 그 1등 상품이 가지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가족 여행을 가는 중에 이제 아빠한테 뽑기 한 번만 하자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그때 부모님께서 사고를 당하시고 희수는 뽑기를 못하죠. 언니한테 혼날 것 같다는 이유도 있지만 자기가 그 500원을 가지고도 뽑기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뽑기하는 친구들을 부럽게 쳐다보는데 문방구를 좀 지나서 어떤 색다른 길에 도착을 했는데 이 남자아이가 희수한테 뽑기를 하러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뽑기 기계가 꽝 없는 뽑기 기계죠. 네. 그리고 희수는 처음에 뽑자마자 1등을 뽑습니다. 그 희수도 그 무슨 로봇 같은 거 굉장히 고가의 로봇을 뽑고 싶었는데 이때
그 친구를 따라가서 꽝 없는 뽑기 기계에서 뽑은 1등 상품은 낡은 칫솔 2개였습니다. 왜 하필 낡은 칫솔 2개였을까? 이게 다 곡선이 있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가서 식사를 하다가 언니가 화장실에 갔다가 울면서 뛰쳐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칫솔 2개가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희수가 가져왔던 칫솔 2개가 엄마 아빠의 칫솔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칫솔 2개가 결국에는 희수가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걸로 저는 느꼈거든요. 네네네. 그 영진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그 친구네 집에 가고 싶어도 자기 발에서 나쁜 냄새가 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희수가 할아버지한테 그 신발을 빨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쁜 냄새가 없어질 것 같다고. 네. 그때 할아버지가 그러면 낡은 칫솔이 필요한데 라고 했더니 희수가 저 있어요 하면서 그 칫솔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 신발을 깨끗하게 빨면서 희수가 또 한 번 마음의 아픔을 극복하는 네. 과정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기다림, 일상, 따뜻함. 네. 이런 키워드를 또 갖고 오셨어요. 네. 기다림은 어떤 의미에서? 기다림은 저는 주변 사람들이 희수를 많이 전부 모두 다 기다려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술 치료를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특별히 미술 치료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진 않거든요. 맞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희수를 기다려주시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 다음에 동네 그 친구 엄마 언니까지 모두 다 희수를 기다려줬다는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 따뜻한 마음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아픔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이론을 얘기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고스란히 동화에 담아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상은 어떤 의미세요? 희수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사실은 일상에 있는 작은 소품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상이라는 단어를 꼽아봤습니다. 네. 칫솔 2개와 그 다음에 동화책 그리고 색연필, 네 이런 것 그림 일기를 또 다시 그림 일기를 그리기 다시 그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상에 있는 작은 소품들이 희수의 아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따뜻함은 아시다시피 이 사파가 너무나 따뜻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책에서 네. 감동적인 부분이 어디였는지 낭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나 때문이에요. 잘못했어요. 난 울었어. 더 큰 소리를 내서 더 크게 엉엉 울었어. 방문이 벌컥 열리고 언니랑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달려왔어. 언니가 날 안아줬어. 언니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어. 눈물이 언니 옷에 다 묻었어. 우리 희수 잘못 아니야. 우리 희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언니는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어. 이 부분입니다. 네. 이 사파와 함께 네. 부분이죠. 앞부분의 내용을 함께 딱 이해하고 보면 이제 눈물이 네, 울컥 그렇죠. 나는. 네. 네. 네 잘못이 아니야. 네. 모두를 용서하는 그 네. 정말 힐링의 그 문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책. 수연쌤이 추천하는 꽝 없는 뽑기 기계였습니다. 저는 맑음이와 여우 할머니를 들고 왔습니다. 윤여림 작가가 글을 썼고요. 올해 나온 첫 동화고요. 맑음이가 이 아이입니다. 맑음이 딱 봐도 정말 해맑게 네, 너무 이름 딱 맞죠. 네. 그리고 여우 할머니예요. 근데 보시면 얘는 토끼고 이 할머니는 여우입니다. 할머니랑 무슨 관계일까요? 저는 처음에 이 표지를 보고 나서 네. 친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네, 친할머니. 맞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꽤 있죠. 근데 그럼 곤란해요. 여우와 토끼라서. 그러네요. 실제로는 이 여우 할머니의 집주인. 그리고 이 맑음이는 세입자의 아이죠. 네. 네, 참 요즘 그 코로나19 때문에 긴급 돌봄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긴급 돌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긴급 되는데 돌봄 상황인 굉장히 것 지금 엄마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 맑음이는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깁니다. 네, 그게 너무 해맑아가지고요. 이 표정을 보면은 맞아요. 저는 이런 학생들 가끔 만나거든요. 너무 해맑아서 화를 낼 수 없는데 좀 뭔가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 있긴 해요. 그쵸. 그럴 정도로 해맑은 아이예요. 이 할머니도 당황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하루 동안 이 아이 맑음이를 돌보면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죠. 제가 가져온 키워드 순수, 마음, 기억, 회복입니다. 네, 순수는요. 이 책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순수해요. 그래서 딱 봐도 너무
다 읽으면서 계속 미소가 번지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맑음이가 그래서 용서가 돼요. 네. 만약에 저 아이가 사악한 마음으로 저런 짓을 하면 굉장히 나쁜 아이인데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너무 순수해서 나중에 다 화냈던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네, 그렇죠. 있죠. 두 번째로는 이 책의 핵심에는 아름다운 마음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움직이는 이야기들인데 이 정말 저는 맑음이가 굉장히 훌륭한 미래의 상담가라든지 아니면 치유자가 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상황을 거쳐서 여우 할머니가 마음이 움직이죠. 네, 그렇죠. 마음이 열려요. 예, 닫혔던 마음이.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할머니는 가족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데 이 여우 할머니가 기억을 봉인했다가 강제 소환을 당합니다. 맑음이가 이 가져온 앨범 막 멋대로 막 열어보면 맞아. 네, 이게 참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결과로는 굉장히 따뜻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인데요. 관계의 회복 또는 꿈의 회복. 이 할머니도 분명히 여우 할머니도 자신이 걷고 싶었던 길이 있고 그런데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이 맑음이가 이 할머니가 참고 있었던 욕망, 꿈, 기억 이런 것들을 앨범을 막 멋대로 열어보면서 살려주죠. 맑음이가 약간 열쇠 같은 아이예요. 맞아요. 네. 또 꽝 없는 뽑기 기계도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긴 하지만 여기가 이 눈물 코드가 있다라면 여기는 웃음 코드, 미소 코드가 그렇죠. 있는 그런 그렇죠. 작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앨범을 펼친 장면이에요. 근데 이 앨범을 펼칠 때 이 아이의 표정을 보십시오. 맑음이는 너무 순수하죠, 지금. 네, 네. 근데 할머니는 사실 지금 아직도 표정이 묻어 있어요. 네. 그런데 우와! 엄청 예뻐요. 누구예요? 맑음이가 손가락으로 사진 하나를 가리켰어요. 여우 할머니가 슬쩍 보니 그건 아주 오래전 여우 할머니였어요. 맑음이는 한참 그 사진을 보더니 여우 할머니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할머니랑 눈이 똑같아요. 할머니 눈 예뻐요. 예쁘긴 뭘. 여우 할머니는 입을 비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입이 제멋대로 비실비실 웃지 뭐예요. 와, 웃으니까 더 예뻐요. 여우 할머니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만해라 라고 말하려 했는데 입이 또 제멋대로 웃으며 쿡쿡쿡 소리까지 냈어요. 맑음이가 또 다른 사진들을 가리켰어요. 누구예요? 내 애들이지 누구겠냐? 정말요? 지금은 어디 있어요? 저쪽 먼 산나라랑 먼 바다나라에. 우리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는데. 할머니는 아이들 안 보고 싶어요? 나는 아빠가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네, 이 대목에서 이제 맑음이의 상처와 그 할머니의 상처가 사실 만나죠. 이 할머니도 굉장히 보고 싶은데 거기에 자기의 젊었을 때의 시절 또는 더 어렸을 때의 시절과 함께 아이들의 기억이 담겨 있거든요. 이걸 사람들한테 공개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요, 자기가 안 보려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더 일부러 사람들에게 툴툴거리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픔을 네. 감추고. 맞아요. 그런데 이 그 봉인 상처가 다 이렇게 치유되는 장면이에요. 아, 네. 너무 사랑스럽죠. 네. 이렇기 때문에 맑음이가 정말 이상한 짓을 막 하더라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이 함께 읽으면 좋을 작품인데요. 비룡소 TV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인사를 드릴 거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좋아요. 저 부스라고 부르네요. 네. 내가 5만 원 네. 얘기다. 오, 어머. 근데 이거 네. 이거 괜찮다. 예, ISBN 안 받고 그런 거는 네. 그냥 이렇게 재고